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11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음,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금융 범죄는 인터넷이라든지 문자, 전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는 그런 범죄인데요. 주로 연체된 돈을 내야 한다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유연해서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 전화금융 사기는 공공기관 대표번호 등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하는 등 점차 그 수법도 다양하여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사람들 중에 경찰관, 교수, 또 검찰, 이 여러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금융 범죄 중에 이러한 피싱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과 같은 신종 금융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싱과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금융 사기를 되게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그 전자금융 범죄의 주요 유형 중에 이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입니다. 개인 정보죠. 개인 자료. 이러한 개인 자료인 정보와 피싱, 낚는다. 고기를 잡아 올린다. 고기를 잡아 올린다. 낚는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낚아챈다. 어떤 그런 의미죠.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피싱 의미를 알았는데요. 스미싱은 뭐냐? 스미싱이란 거는 문자 메시지, SMS 문자를 낚아챈다. 문자를 통해서 개인의 자료를 낚아챈다. 피싱과 SMS와 피싱이 합성어입니다. 문자를 보내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자료를 낚아챈다. 그러면 스미싱이 있으니까 목소리로 낚아챈다. 보이스피싱이었죠? 보이스피싱.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인데요. 특히 파밍. 이 파밍이 뭐냐면 이 피싱과 조작하다. 이 파밍. 조작해서 빼올린다. 피싱과 조작해서 끌어올리는 파밍의 합성어입니다. 조작해서 낚아챈다. 피해자의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조작해서 빼내는 것, 이거를 파밍과 이 파밍은 피싱과 파밍의 합성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킹. 메모리를 해킹해 버린다. 그럼 엄청나게 피해가 크겠죠?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에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보이스피싱 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의미가. 자, 먼저 피싱을 볼까요? 피싱. 사례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요즘에 피싱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있죠. 성범죄를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 그 피해 사례들이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mom캠 피싱입니다. mom캠. mom캠 피싱은 남성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인데요. 동영상을 일단 보냅니다. 자,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다음에 남자가 클릭했을 때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터넷 협박하고 핸드폰 해킹 등 다양한 피싱 범죄 수법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요 보안 위협 중 하나로 꼽히는 mom캠 피싱에 대해서 방통위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사이버 안심존 앱에 mom캠 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세심한 기호를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낙 청소년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mom캠 피싱의 범행 수법은 이 남성 피해자의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해서 그거를 찍어버리는 거죠. 찍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의 음란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너 돈을 얼마 보내라. 안 보내면 이 동영상을 너가 친한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너의 음란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형태로 돈을 받는 거예요. 들키지 않도록. 이와 함께 해킹을 위한 특정한 파일들을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만들어 핸드폰 해킹을 진행하고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합니다. mom캠 피싱과 같은 사이버 협박 및 핸드폰 해킹을 활용한 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되도록 조속하게 전문 보안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최근의 업체들은 동영상 유포를 협박, 이 피해 방지 솔루션을 통해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포가 진행 중인 사례를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해 범위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영상 유포 원천 차단과 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혹시 모를 동영상 유출의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피싱은 가짜 웹사이트나 인터넷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기만하여 첨부한 가짜 웹사이트나 링크의 이동, 접속토록 하여서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입력하게 유도하는 이런 사기 기법을 말합니다.
가짜 웹사이트는 진짜 웹사이트와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할 게 파밍입니다. 파밍. 파밍은 파밍과 피싱 합성어로 그러죠. 조작해서 낚아 올린다. 조작해서 조작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해서 낚아 올리는 거예요. 피싱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절취에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피싱보다 기술적으로 더 정교하다. 해커가 보낸 사회공학적, 이 공학적이라는 의미가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했나요? 이 공학은 공작, 공작을 한다, 공작. 공작이라는 거는 먼저 작전을 짜서 검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도록 작전을 짜서 기회를 주고 검거하는 거죠. 공작. 이 공학적인 공작적인 의미입니다. 공작적인 공학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가 속아서 화답하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커가 제작한 악성 코드가 자동 설치됩니다. 이걸 할 겁니까? 예하면 해커의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거죠.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특정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이 설치된 악성 코드는 해커가 미리 제작한 위조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의 주소가 비슷하게 보이므로 이 피해자는 위조 홈페이지를 원래 홈페이지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는 위조 홈페이지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그대로 해커의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특히 은행 계좌인 경우 해커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서 해커 본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 이거로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파밍이다. 상대방의 파밍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뽑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목소리로 낚아버리는 거죠. 자, 보이스 피싱인데 영어기 때문에 비싱이라고 부릅니다. 비싱.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그래서 V이기 때문에 비싱. 보이스 피싱을 비싱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인터넷 음성전화, 보이스 피싱. 일명 이 피싱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커는 사이버 범죄 지하 시장에서 입수한 전화번호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이 선택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막 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많이 받잖아요. 자동 응답 장치를 이용하여 여기는 검찰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지금 탈취되었으니 급히 이쪽으로 전화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럼 그 전화 받고 전화합니다. 그러면 사기범이 딱 전화 받죠. 그죠? 사전에 설정한 전화번호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라. 개인 정보를 입력해라 해서 이 정보를 다 빼버린 거죠. 이거를 보이스 피싱, 약자로 피싱을 합니다. 자, 스미싱 뭐가 스미싱? 이 사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설칭해서 접근한 뒤에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메신저 피싱 중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6,799건이고요. 피해액은 올해만 297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 문자로 이 신고된 것만, 이 문자로 지금 우리 경찰서에 신고 피해를 봤는데 신고 안 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고된 것만 봐도 29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6%, 25.3%나 증가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이러한 피싱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오면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에 인한 피해가 2018년도 81.7%, 지난해는 90.2%, 올해는 85.6%. 왜 그러냐면 다 해외에 있거나 카카오톡은 회사에서 정보를 잘 안 주거든요. 수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올 들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이제 들켰잖아요. 그죠? 올해 1월에서 9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900건으로 전년 동안 동기보다 60% 줄었고요. 피해액도 2,023억 원으로 58% 감소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이 금전과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 통화를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하면 나 지금 전화기 안 돼, 고장났어, 연락이 안 된 상태에 속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인되면 보낼게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리 급할 거 없어요.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하고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며 메시지 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조정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 상대방에서 앱을 보냈다 해서 막 다운받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거절하라. 스미싱. 스미싱은 SMS 문자 테스트 메시지와 피싱이 합성어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상 포인트, 상품 선물권 카드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확인되지 않는 거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상품 준다고 개인정보를 막 입력하면 안 됩니다. 스미싱 해야 됩니다. 메모리 해킹 볼까요? 메모리. 메모리 해킹. 이 메모리 해킹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 자취를 감춘 메모리 해킹 악성 코드가 최근 금융정보 탈취 목적으로 국내에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최근 광고, 쇼핑 도우미, 검색 도우미 등의 애드워드, 애드웨어, 광고, 애드웨어 광고잖아요. 광고 형태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능을 악용해서 PC에 설치되는 메모리 해킹 악성 코드가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업데이트 다운 주시면 됩니다. 설치된 악성 코드가 작동하면 먼저 무료 백신 프로그램을 무력화합니다.
백신을 무력화한 다음에 활성화하는 거죠. 메모리 해킹으로 금융 보안 모듈을 무력화한 후 정상적인 뱅킹 서비스 사용 도중에 팝업창을 띄워서 사용자 뱅킹 정보 탈취를 시도합니다. 이 팝업창은 거래가 일시 정지됐으니 거래 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용자가 팝업창의 공인 인증서 및 이 보안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외부로 전송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최신 악성 코드를 내려받아서 기능 업데이트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메모리 해킹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조직이 다시 움직이면서 최근 인터넷 뱅킹 환경에 맞는 새로운 악성 코드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악성 코드는 에드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향상되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도 최신 거를 자꾸 써라. 자, 메모리 해킹 한번 정리할까요? 이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에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메모리 해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